자, 265번부터 보면 되죠. 오늘 끝내진 못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에는 시간 좀 애매하게 남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하기에는. 그래서 다음 주 클리닉 때는 우리 기출 시험을 한번 봅시다. 알겠죠? 기출 시험을 다음 주에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수업 시간에, 클리닉 시간에는 시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그 뒷부분 남은 거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해설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설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 1시간? 길면 1시간 정도 오면 끝나요. 그래서 앞에 잠깐 하고, 그러고 나서 해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합시다. 아무튼, 보시면, 265번부터 볼 건데, 우리 요런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런 식 나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많이 다뤘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결국 여기가 ft인 거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x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된다? 얘는 그냥 f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0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원래 라지 fx라는 함수는 따로 정의된 게 없죠. 그래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뭐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겠다 뭐 이렇게 쓰든 아니면 fx가 1차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1차 함수라고 뭐 fx가 ax 플러스 b라고 적어놓고 그거를 대입해서 풀든 알겠죠? 뭐든 하나는 써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f0이 0인 거니까 0 넣었을 때 0이라는 건 상수항이 0이라는 소리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fx는 ax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지? 0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gx가 2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gx를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gx는 지금 a를 썼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라고 가정을 하고 저기다가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된다? 리밋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 곱하기 얘가 되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abx제곱 플러스 acx dx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얘가 0인 거잖아. 맞죠? 얘가 0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대칭 구간이고 0인 거니까 홀수항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치?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0이 되는 걸 봤더니 a가 0일 수는 없어. a가 0이면 1차 함수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뭐다? 따라서 얘이므로 b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다음 b가 0인 거 됐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할 거니까 그러면 g'x는 b가 0이니까 g'x는 얘 미분하면 2x겠네요. b가 0이니까 2x고 그러면 그걸 집어넣어서 는 8이다 하시면 a 값이 나오겠죠. 그치? a 값 구하고 나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는 안 구하셔도 돼요. 답 구하는데 마무리 계산은 한번 해보시고요. 266번은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고 뭐라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인테그랄에 0부터 x까지 ft dt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고 x는 2에서 극대다 라고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쟤를 미분하겠죠? 그치?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쓰면 gx를 이렇게 정의 내리면 어떻게 된다? g'x는 fx가 된다. 그런데 지금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고 x는 2에서 극대니까 따라서 f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에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맞죠? 2랑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어야 되잖아. 가족권 때문에. 맞죠? 미분해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거 정리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A가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 계산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어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이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얘가 극소다 극대다를 가지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프에 개형 그려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가 양수일 때는 뭐 2가 뭐고 마이너스 2가 뭐고 그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2가 뭐고 마이너스 2가 뭐고 이렇게 나눠서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267번부터는 고난도 문제니까 좀 천천히 갑시다. 보시면 다항함수 fx와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4차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우리 여러 번 했던 거 인테그랄에 0부터 x까지라고 나와 있어. 즉 정적분이 나왔는데 그 적분 구간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하겠다?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된다? f0 더하기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었으니까 0이 되고 그게 g0인데 문제 밑에 보면 f0은 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g0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gx는 지금 4차 함수고 gx와 g의 마이너스 x가 같으니까 짝수항만 있는 거야. 그 짝수항만 있는데 또 g0은 0이야. 즉 상수항이 0이에요. 그 말은 뭐다? 따라서 g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x 4제곱에 플러스 ax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상수항도 없으니까. 괜찮나요? 따라왔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인테그랄에 적분 구간에 x가 있을 때 0 집어넣고 그 다음 뭐 했어? 양변 미분했다고. 양변을 미분하려고 봤더니 피적분 함수 안에도 x가 들어있네요. 그럼 저거식 정리하는 거였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fx 더하기. 저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x가 앞으로 나가면서 x 인테그랄에 0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 그 다음 마이너스의 인테그랄에 0부터 x까지 t f 프라임 t dt.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gx가 되는 거죠. 근데 gx를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이라고 가정을 했고. 됐나요? 그 다음 뭐 한다? 그 다음 미분하겠다. 그럼 미분해보면 f 프라임 x는 다시 f 프라임 x에 더하기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요만큼 남는 거고 뒤에 거 미분하면 x f 프라임 x 남는 거고 얘 미분하면 x f 프라임 x 남는 거죠. 그치? 그럼 결국에 뭐만 남는다? 이거 쭉 미분하면 플러스 x의 인테그랄에 다시 x가 약분되니까 이렇게 0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 가 되고 그럼 얘는 4x 세제곱 플러스 2ax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양변 미분한 거예요. 양변 미분하면 뒤에 거랑 얘랑 지워질 거고 앞에 거 미분한 것만 이렇게 남는 거니까. 됐니? 괜찮아? 근데 얘가 결국 도함수를 적분한 거잖아. 맞지? 그럼 도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얘는 그냥 뭐가 돼? 요만큼은 fx 마이너스 f0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적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f0이 0이니까 얘도 지워지겠지? 맞죠? 그럼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은 fx 더하기 f 프라임 x가 4x 세제곱 플러스 2ax가 된다. 그런데 얘들아 fx가 있고 f 프라임 x가 있어. 그럼 둘 중에 차수가 누가 커? 당연히 fx가 당연히 차수가 크겠죠? 그러니까 요 최고차항 즉 4x 세제곱은 누구 거야? fx 거죠? 그치? 당연한 거잖아 얘는. 그러니까 우리는 f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fx는 4x 세제곱에 저기에서 a를 썼으니까 여기에다가 bx 제곱에 플러스 cx까지만 쓰면 되겠지. 0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상수항 없는 거예요. f0은 0이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럼 f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x는 12x 제곱에 플러스 2bx에 플러스 c가 되는데 그럼 얘와 얘를 더했을 때 얘인 거잖아. 맞니? 근데 상수항이 지금 없죠? 여기 좀 없잖아요. 여기 상수항 없지? 얘와 얘를 더한 게 얘인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c는 몇이라는 거고 c는 0이라는 거고요. 이해가? 얘와 얘를 더했을 때 얘여야 되는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c는 0이라는 소리야. c가 0이니까 요만큼 지워지겠죠? 맞지? 마찬가지로 얘와 얘를 더했는데 x제곱 없잖아 지금. 맞죠? x제곱 없으니까 이렇게 더했을 때가 뭐라는 소리야? 0이란 소리죠. 맞나요? 그러면 b가 뭐여야 된다? 마이너스 12여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2ax인데 여기 x가 얘밖에 없잖아. 근데 b가 마이너스 12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4x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a가 뭐가 된다? a도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했을 때 얘랑 같다 하시면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fx, gx 구해서 계산하시면 끝이요. 됐죠? 그렇죠? 그 다음 계산해보세요.
알죠? 만약에 fx를 얘라고 하면 집어넣었을 때 싹 지워지고 a 뭔지, b 뭔지, c 뭔지가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각각의 개수들을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약수령에서도 좋아하는데, 어떤 거냐면 딱 봤을 때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 그런데 요거 해석하는 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잖아. 그거 따라서 풀면 풀리죠. 그치? 여기서 뭐 엄청나게 특별한 건 없잖아. 맞죠? 마지막에 이것만. 아, 최고차항은 fx에서 오겠구나 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8번 보시면 268번에 x제곱 마이너스 3x랑 x 마이너스 1로 나뉜대요. fx가 그랬을 때 1차 함수 gx에 대하여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fx 곱하기 gx dx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고, 가에서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래요. 그런데 gx가 1차 함수인 거니까 원래대로라면 원래 이렇게 하겠죠.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불연속이잖아. 그렇지? 그럼 불연속 함수와 gx는 1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를 곱했어. 근데 연속으로 바뀌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게 뭐야? g 0은 0이다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을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가? fx가 불연속이고 gx가 연속이니까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얘가 불연속인, 즉 x가 0일 때 0이 되어야만 해.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바로 쓸 수 없으니까 우리 연속성을 따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한다?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fx, gx는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된다? 0의 좌극한이니까 0보다 작다. 얘가 되겠죠. 그치?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fx, gx는 얘는 여기다 0 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g0이 된다. 그리고 걔는 f0은 g0인데 f0이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맞지? 아니면 이렇게 쓸까요? 얘는 f0은 g0, f0 g0이다. 이렇게. 맞죠? 그럼 연속이겠지?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같아지면. 따라서 g0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gx는 1차 함수니까 g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지금 미지수가 따로 뭐 없죠? 그냥 ax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괜찮니? 그 다음 나에서 gx와 fx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대. 근데 얘 g0은 0이잖아. 맞죠? 근데 얘 했을 때도 알겠지만 f0도 0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이미 어디서 만나? 이미 원점에서 만나. fx도 원점을 지나고 gx도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미 원점에서 만나니까 원점 외에는 만나면 안 돼. 맞지? 근데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 fx의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뭐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안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겠네? 맞지? 그러니까 얘랑은 어차피 안 만나. 얘가 음수가 되지 않는 한. 맞죠? 근데 얘랑은 안 만나야 되잖아. 근데 얘 기울기 1이죠?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지금처럼 기울기가 1보다 크면 되겠지. 맞죠? 그런데 만약에 1이면 이거 기울기가 1이면 평행하니까 당연히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다? 1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맞죠? 그래서 나조건에 의해서 이미 fx와 gx는 0,0에서 만나고 0,0 이외에 다른 점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로 쓰시면 되겠죠. 뭐 앞에다가 나조건에 의해서 써볼까요? y는 fx와 y는 gx는 0,0에서 만남으로 그냥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집어넣고 a로 정리하고 최대값 구하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 계산은 이거 집어넣으시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3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와 0부터 3까지 나눠서 봐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쭉 정리하면 그 뒤에 식이 조금 길긴 해. 차수가 커가지고 조금 길긴 한데 그냥 쭉 정리하시면 결국 A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우린 이미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했으니까 저 범위 가지고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 뒤에 계산 과정은 좀 길긴 한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부터 3까지 나눠서 보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죠?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9번 봅시다. 269번. 269번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제다. 근데 쟤도 보면 f'x를 적분하고 있는 거죠. 그치? 즉 도함수를 도함수를 정적분하고 있는 거니까 쟤를 fx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얘를 바꿔보면 어떻게 된다? 얘는 f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ft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얘가 뭐야? y 증가량이죠? t에서 t 플러스 2까지. 그러니까 얘를 뭐로 나누고 싶어야 돼? 얘를 2로 나누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로 나눴으니까 2부터 5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현재님? 그런데 지금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고 얘가 모든 다항함수 fx라고 나와 있어. 그럼 fx는 당연히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이겠죠. 그치? 그럼 얘는 무슨 변화율이라고 불러?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 그런데 얘가 다항함수, 즉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내가 뭐라고 볼 수 있어? f'C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맞니? 그런데 f'C가 2부터 5 사이래. 근데 t가 모든 실수야. 그러면 요 C라는 애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어디 사이에 있어? t와 t 플러스 2 사이에 있어. 근데 t가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t가 엄청 커질 수가 있다고. 맞죠? 그럼 C도 같이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값이 항상 2에서 5 사이로 고정이야. 뭔 소리야? 너네 어떤 함수가 있어. f'x가 다시 f'c가 뭔진 몰라. 근데 C의 값이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C가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C도 모든 실수야 결국. T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그런데 모든 실수에 대하여 f'C가 2와 5 사이로 고정돼 있대. 2와 5 사이에만 있대 함수가. 그럼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상수함수. 무슨 소린지 이해가? 다시 봐봐. 만약에 이 다항함수가 예를 들어서 그냥 ax 제곱이야. 그럼 얘 미분하면 뭐 나와? 2ax가 나오죠? 너네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2랑 5 사이에 고정돼 있을 수 있어? 1차 함수는 계속 올라가든 계속 내려가든 둘 중 하나잖아. 얘가 2차든 3차든 4차든 몇 차든 간에. 그런데 2랑 5 사이에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고정돼 있다는 건 얘가 무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2와 5 사이에 있는 f'C가. 됐나요? 어떤 함수든가요? 왜? 다항함수기 때문에. 다항함수기 때문에 t를 무한대로 보내면 같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다항함수는. 둘 중 하나야. 근데 그게 아니라 2랑 5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f'x는 뭐일 것이다? 상수함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fx는 뭐일 것이다? 1차 함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차 함수의 기울기가 2와 5 사이에 존재하는 애인 거지. 맞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차 함수에 대한 적분이니까 몇 차 함수로 바뀌고? 2차 함수로 바뀌고 2차 함수인데 x는 3에서 최소값이래. 뭐야? x는 3에서 축이다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한번 써보면 방금 했던 것처럼 가위에서 이렇게 되고 쟤를 만족시키려면 f'x는 a다 뭐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그 a는 2부터 5 사이다. a는 2부터 5 사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fx는 뭐다?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집어넣고 x는 3에서 최소값인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당연히 나에서 A, B에 대한 관계식밖에 안 나와.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치만 괜찮아. 왜? 어차피 A의 범위가 2부터 5까지인 걸 아니까 최대 최소는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식을 A로 정리해서 범위 맞춰서 최대 최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결국 F'X가 상수함수라는 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고, 근데 그거를 막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얘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얘가 성립해야 되므로 F'X는 상수함수이다 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알겠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그걸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AX, A는 2와 5 사이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된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A,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고요. 그랬을 때 F6의 최대 최소니까 여기다 6 집어넣으면 6A 플러스 B잖아? 그치? 그럼 B를 A로 표현할 수 있으면 A에 대한 범위로 나타낼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그 다음 계산은 해보세요. 계산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해. 그 다음에 보시면 270번에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3참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제다.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즉 대칭 구간에 대하여 ft dt가 0인 거니까 fx는 홀수항만 존재하겠네요. 홀수항만. 맞죠? 기함수다라고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저 조건에 의해서 fx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네. 얘는 도함수를 적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h분의 fh 마이너스 f0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f'0이 된다. 맞죠? 맞죠? f'0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f'0이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fx가 얘니까 f'x는 3x제곱 플러스 a인 거고, f'0이 마이너스 n이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n이다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지? 그러면 fx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x세제곱에 마이너스 nx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fx는 nx의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을 한번 구해보래. 여기까지 따라왔니? 얘들아? 얘가 되는 거 알죠? 여기 지금 h에 0 플러스 h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랬을 때 얘는 nx니까 fx는 nx, 즉 x세제곱 마이너스 nx는 nx인 거고, 그 왼쪽으로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2nx가 0인 거고요. 그럼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n은 0이다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an, 즉 양의 실근은 루트 2n이 될 거고, 여기서 나오는 bn, 즉 음의 실근은 마이너스 루트 2n이 되겠죠. 됐나요? 결국 얘가 0일 때니까. 그래서 얘가 0일 때 루트 2n과 마이너스 루트 2n 두 개일 거다 라는 거고, 그랬을 때 sn이라는 애가 얘래. 근데 얘가 지금 뭐야? an과 bn을 보니까 대칭 구간이죠. 무조건 n이 뭐든 간에 대칭 구간인 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생긴 애였잖아. 맞지? 맞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거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n이고 여기가 루트 n일 거예요. 맞죠? 0 되는 거 찾아보면. 그리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뭐야? 좌우가 대칭이에요. 좌우가. y축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이제 기함수에다가 또는 홀수항만 있는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우함수로 바뀌어요. 우함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는? 절대값을 씌워놨더니 뭐로 바뀐다? 우함수로 바뀐다. 근데 대칭 구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뀐다? 2의 인테그랄 0부터 an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an 자리에다가 루트 2n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지금 보면 fx가 루트 n까지니까 루트 2n이 여기겠지?
더 크겠죠? 그치? 그래서 뭐 해야 돼? 0부터 루트 n까지 적분하고 루트 n부터 루트 2n까지 따로 적분해야 되는 거죠. 했나요? 네. 근데 루트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얘가 지금 3차식이잖아. 맞죠? 3차식인데 홀수항밖에 없잖아. 그럼 얘 적분하면 뭐가 돼? x 4제곱이랑 x 제곱으로 이루어진 식이 나오죠? 그래서 루트가 깔끔하게 사라져요. 계산이 더러워 보여도 얘를 적분하면 어차피 x 4제곱과 x 제곱만 남으니까 루트가 사라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0부터 루트 n까지 적분 따로 하고 루트 n부터 루트 2n까지 적분 따로 해라. 근데 0부터 루트 n까지는 밑에 있던 게 올라온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야겠죠. 맞지? 그래서 쟤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인테그랄에 sn은 인테그랄에 bn부터 an까지 절대값 fx dx인데 얘는 뭐가 된다? 2의 인테그랄에 루트 2n이고 얘가 0이고 절대값 fx dx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2의 인테그랄에 0부터 루트 n까지는 마이너스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쓸까요? 마이너스 fx dx고 더하기 인테그랄에 루트 n부터 루트 2n까지는 그냥 fx dx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치? 그 다음 뭐만 하면 된다? 얘만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얘를 계산하면 내 기억상 n제곱인가가 나와요. 쭉 계산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쭉 계산하면 n제곱인가가 나오고 여기다가 n제곱 집어넣으시면 뭐가 돼? 그냥 시그마 공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6분의 공식. 6분의 n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공식으로 풀어주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저 계산만 해보세요. 요 계산. 좀 귀찮아 보여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보기차식으로 제곱으로 다 정리가 돼서 루트가 하나도 없어요. 루트가 하나도 없이 딱 정리되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1번 봅시다. 내 물 어디 갔니? 목 아픈데. 내가 오늘 너네 수업을 위해서 친한 친구의 결혼식을 포기하고 왔어. 짱이지? 근데 사실 그것도 있고 오늘 결혼식이 2개나 있는 거야. 오늘만. 근데 둘 다 갈 수는 없잖아. 둘 다 안 가는 거지. 이제 뭐 하나 가면 다른 하나가 서운해하잖아. 근데 이제 시간이 하나는 1시인가? 그렇고 하나가 3시인가 그래. 그러니까 둘 다 가면 오늘 하루 통으로 그냥 수업을 못해. 통으로 수업을 못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둘 다 가지 말자. 둘 다 못 가겠다 하고 이제 뭐 어떻게 뭐 서운해서 뭐 어쩔 수 없죠. 서운해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둘 중 하나를 원래 이제 1시 결혼식이 좀 더 이제 친한 애라 좀 더 가까운 애라 앞에 거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고 뒤에 거는 대학교 친구인데 대학교 친구랑은 한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니까 앞에 걸 가고 뒤에 걸 안 갈까 하다가 귀찮기도 하고 또 수업 빼면 또 보강해야 되잖아. 또 보강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말하니까 당연히 미리 말했지. 그 고등학교 친구한테 미리 말했는데 미리 말하니까 뭐 어차피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알고 토요일 제일 바쁜 것도 알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진짜 가서 축의금 내고 인사하고 와야 돼. 밥도 못 먹어. 그래서 그때 내 결혼식에 다들 오셨는데 수업 있으신 분들은 와서 인사하고 가시고 수업 없으신 원장님 2분만 식사하시고 막 그러셨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아니까 그냥 나중에 따로 보자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따로 보자고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다 너네 수업을 하기 위해서야. 또 보강 잡기 힘들잖아. 이 인원을 다 어떻게 보강을 잡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보강 못 잡으면 일주일 내내 난 보강만 해야 돼. 누구는 이때 오고 누구는 저때 오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혼자 수업하고 혼자 찍어서 보내야 돼. 내가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 갔을 때 그랬거든. 신혼여행부터 일주일 가잖아. 일주일치를 다 찍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철상관에 있을 텐데 철상관에서 내가 막 수업을 하고 있어서 혼자 아무도 없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수쌤이라고 물리선생님 계시잖아. 지수쌤이 오신 거야 철상관에.
근데 내가 수업할 시간이 아닌데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셔가지고 막 보고 가고 막. 누구 있는 건가? 막 보고 가고. 그래서 그때, 죽을 뻔했어. 그때 스케줄이 그래서, 낮에는 영상 찍고, 왜냐면 일주일치를 찍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수업이 몇 개야? 하루에 3개씩 하면은, 월화수목금 5개고, 월화수목금 5개고, 토요일에만 수업이 5개니까 총 20개야. 20개짜리 찍어야 돼. 20개 찍어야 돼. 뭐 겹치는 건 또 안 찍기는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때 죽을 뻔했지. 낮에 하고, 저녁에 수업하고, 집 가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낮에 와가지고 수업하고, 이제 혼자 수업하고 막. 근데 막 내가 2시에 막 수업하고 있으니까, 애들 학교 있을 때인데, 2시에 수업하고 있으니까 지수쌤이 와가지고 막 쳐다보고 가고 막. 그랬는데, 또 그래야 되니까, 이제 얘기하고 안 갔지. 다 수업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막 어제까지 막 고민하다가, 이제 대학교 친구한테는 오늘 아침에 연락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친구한테는 저번 주에 얘기하고, 아무튼 뭐, 결혼식? 안 가도 되잖아? 결혼식 어차피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너네 나중에 결혼해보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헷갈려. 근데 또 물어볼 수 없어. 너 왔어? 그래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막 맨날 명단을 찾아봐. 그 명단 막 적으니까 명단을 찾아봐. 근데 그 명단이 내가 만약에 나 혼자 왔는데 다른 사람 것도 적어줄 수 있거든. 왜냐면 나한테 이제 축의금을 뭐 부탁을 한 거지. 그 뭐 적어준다거나 그러면 또 안 왔는데 이제 적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애매해 또. 그리고 또 막, 그럼 또 사진을 봐. 사진 막 단체 사진 찍으니까. 근데 또 이제 특히 원장님 같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진 잘 안 찍어. 귀찮아서. 밥 먹기 바빠. 그리고 이제 학원 선생님들은 사진 찍을 시간에 밥 먹고 얼른 출근하셔야 돼, 다시. 이제 수업하러 가셔야 돼. 막 그래가지고 막 사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몰라도 돼. 알겠지? 아무튼 봅시다. 270원. 그리고 좀 그렇긴 하지만 안 오고 축의금 보내주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 또 오면 밥을 먹고 가니까 먹고 가는 대로 돈이 나가잖아. 그리고 이제 요즘은 나중에 이제 대학생 때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직장인 되면 결혼식 가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축의금을 내는 게 이제 신경 쓰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대학생 때까지는 뭐 대학생한테 뭘 바래. 그 나 결혼식 할 때도 이제 고등학생들 몇 명 왔는데 내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가르쳤던 애 왔는데 걔네한테 뭐 축의금을 바라겠니? 뭐 걔네가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잖아. 대학생들한테도 비슷하단 말이야. 대학생, 그치, 그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성인 되면 이제 안 그러잖아. 신경이 쓰여. 그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가는 결혼식장에 검색을 하면 얼마인지가 나와. 대략. 그 한 인당 얼마인지가 나와. 인당 얼마인지가 나와.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 덜 내면 축의금을 받았는데 기분이 괜히 찝찝해. 축의금을 축하한다고 축의금을 받았는데 와준 건 고마운데 이게 참 사람이 좀 간사해져. 좀 이제 보면 그래 실제로 그래 진짜로. 이게 예를 들어서 인당 10만 원이야. 밥이. 근데 누가 와서 7만 원만 내고 갔어. 그럼 축하해준 건 고마운데 참 이게 사람 마음이 간사해졌죠.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아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고마운 거니까 일단 와준 건. 근데 이제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걸 아니까 이제 검색을 해본단 말이야. 미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면 아예 많이 내지. 아예 이제 뭐 몇십만 원씩 내는데 이제 그게 아니면 조금 이제 검색을 해보지. 검색해보고 그것보단 많이 내줘야 얘가 이제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축하해주는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안 가면 그냥 맘 편히 얼마를 내든 다 남는 거잖아. 이제 안 갔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안 오고 이제 보내준 사람 제일 고마워. 당연히 이제 축하는 하고 그리고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따로 보고 뭐 밥 먹으면 되지. 뭐 꼭 남자애들은 그래. 남자들은 여자들은 또 막 그걸로 서운해하고 하던데 안 왔다고 뭐 서운해하고 막 특히 내 아내도 이제 결혼하고 그 결혼식 때문에 정말 친했던 친구랑 손절을 했어. 하여튼 뭐 사연이 긴데 그래서 이제 힘들어했거든. 와이프가 한동안 결혼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나는 뭐 안 오면 많은 거고 나도 안 가면 되는 거고 이제 와주면 고마운 거 그냥 만나서 술 한잔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느라 진짜 거의 한 2달 동안 술만 마신 것 같아.
주말마다. 남자들 모이면 뭐해? 뭐 할 게 없어. 술밖에 없어. 난 퇴근하면 막 6시 막 이렇게 되잖아, 토요일에. 만나 저녁 먹어. 저녁 먹고 끝 이럴 수는 없잖아. 또 술을 마셔. 그럼 새벽 돼. 그때 죽음이야, 진짜. 근데 여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진짜. 내 와이프 친구들은 참 피곤해. 보면, 진짜 피곤하게 산다. 막 내가 이랬거든, 옆에서. 이걸 뭐 다 따지고 있냐, 막, 그러고. 무튼, 피곤해, 나중에. 무튼 너네가 이제 나중에 직장인 되고 돈 벌고 하면, 그렇게 좀 신경 쓰시면 돼. 그리고 이제, 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그냥, 가기 귀찮다. 그럼 축의금만 보내. 되게 고마워. 그리고 축의금을 보내면, 기록이 남잖아. 오히려 그게 기억이 오래 간다? 무튼, 봅시다. 271번. 보시면 얘가 조금 어렵다? 좀 지저분한 문제인데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fx가 이렇게 있고, 양수 t에 대하여 x가 0보다 작다 해서 정의된 함수 gx가 이렇게 있대. 그런데, 지금 보면 얘는 양수고요. 얘는 음수인 거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0이 있겠지. 일단 위아래가 뒤집혀 있긴 한데, 그 사이에 0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그런데 fs, 즉 fx라는 애는 0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나뉘는 거잖아. 그래서 gx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gx는 헷갈리시면 이렇게 바꿀게요. 마이너스에 인테그랄에 x부터 t까지 fs ds라는 애다. 위아래가 바뀌어 있으니까 x는 음수고 t는 양수니까 이렇게 쓰시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에 인테그랄에 x부터 0까지 fs ds인데 얘가 음수잖아. 맞죠? 음수니까 어디? 위에 거죠. 위에 거.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as 마이너스 2 곱하기 s 플러스 2 ds 이렇게 되겠죠. x 자리에다 s 집어넣는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인테그랄에 0부터 t까지는 양수일 거니까 저 밑에 거에다가 집어넣으면 2s 마이너스 4 ds가 되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 놓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지저분해요. 얘를 전개를 해야 돼서. 얘를 전개를 해야 돼서. 근데 전개를 안 하면 뒤에 게 이제 진행이 안 돼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얘는 as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as니까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1s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인테그랄에 3분의 1 as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s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s의 x부터 0까지고 이렇게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의 s제곱 마이너스 4s의 0부터 t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싹 사라질 거고 x 집어넣으면 어차피 앞에 마이너스 생기지. 맞죠? 0 넣고 x 넣고 빼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또 사라져요. 어차피. 그래서 x 쭉 집어넣으시면 3분의 1 ax 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t 제곱에 플러스 4t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gx인 거야. 괜찮니? 근데 gx잖아 즉 곧 x잖아. 변수가 x인 거죠. 그럼 t는 뭐가 되는 거야? t는 상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알겠지? 알겠지? 그랬을 때 그 gx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y는 gx는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뭐야? 사이값 정리 말하는 거죠. 사이값 정리. 근이 하나는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 gx 자체가 x가 음수일 때만 정의된 함수야. 그럼 여기서 이 하나의 근이 무조건 무슨 근이어야 돼? 음수근이어야만 하는 거죠. x가 음수에서만 정의된 함수니까. 양수 쪽 그래프는 없는 거야. fgx가. 맞나요? 괜찮니? 그러면 뭐다? gx는 0인의 1 거고 x축과의 교점이니까 gx는 0인의 1 거고 그 근이 뭐가? 음수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는 0을 붙일 건데 우리 화장실?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었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었던 건데 방정식에서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인가요? 미분에서 이런 거 있었죠. 어떤 fx가 있고 fx와 x축과의 교점이 있어. 존재할 거야. 근데 그 fx 안에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는 0이래. 그럼 어떻게 해? k 반대로 넘겨서 요거랑 y는 마이너스 k를 따지지. 뭔 느낌인지 이해가? 상수항에 변수가 있으면 미지수가 있으면 미지수 반대로 넘겨서 보죠. 근데 방금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결국 이 함수는 gx라는 함수, 즉 x가 변수인 애니까 얘는 미지수긴 한데 결국 상수라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 반대로 넘기겠죠. 반대로 넘기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gx는 0에서 만들어지는 시기보다 얘를 반대로 넘겼을 때 3분의 1 ax 세제곱 3분의 1 ax 세제곱에 플러스 a-1의 x제곱 마이너스 4x는 t제곱 마이너스 4t로 식이 바뀌게 된다. gx는 0이라는 식이. 됐죠? 됐죠? 근데 얘가 뭐여야 된다? 근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a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지겠지?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a가 양수일 때 a가 뭐라고는 안 나와 있죠? 그럼 a가 0일 때도 봐야겠네요. 정수 a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와 a가 0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를 나눠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새로운 함수 hx를 정의 내릴게요. 그 hx는 3분의 1의 ax 세제곱에 플러스 a-1의 x제곱에 마이너스 4x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좌변을 새로운 함수 hx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 이제 미분을 할 거니까. 그러면 h'x는 여기서 미분하면 ax제곱에 플러스 2의 a-1의 x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2에 여기 a1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치?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ax-2 곱하기 a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x가 아니라 x 플러스 2죠? 이렇게. 괜찮니?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맞나요? 그러면 결국 얘가 0인 값은 a분의 2와 마이너스 2 두 개겠네. 맞지?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른다고요? 일단 a가 0이면 어떻게 돼? a가 0이면 다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애가 될 거고 a가 양수면 얘가 그래프가 좀 두 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a분의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a분의 2 이렇게인데 얘가 만약에 양수면 뭐 이런 쪽으로 있겠죠? 오른쪽? 맞지? 그런데 얘가 음수면 뭐 0이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근데 얘가 또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갈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으로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치? 그래서 경우를 여러 개로 나눠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썼고 좀 쓸 자리가 없네. 쓸 자리가 없으니까 위에 걸 지웁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첫 번째로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a분의 2에서 또 마이너스 2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a분의 2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되는 거고 a분의 2에서 극소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a가 양수일 때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 그 다음에 x는 a분의 2에서 극소가 나오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봐봐 여기 t제곱 마이너스 4t라는 게 있잖아. 맞죠? 근데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t라는 애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고요. 꼭지점 축이 2고요.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4-8이니까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요 값은 t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항상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지. t가 뭐든 간에. 여기까지 이해가?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가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지금 마이너스 2부터 다시 마이너스 2와 a분의 2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x를 어디에서만 보고 있다고? x를 음수 쪽에서만 보고 있다고? 맞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린 그래프를 어떻게만 보는 거야? 이렇게만 보는 거야? 맞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t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모든 양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방금 뭐라 그랬어? t제곱 마이너스 4t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3일 때도 있지만 언제일 때도 있을까? 언제일 때도 있을 거야? 10일 때도 있고 20일 때도 있고 30일 때도 계속 커지는 거야. 근데 얘는 무슨 값이 존재해? 최대값이 정해져 있죠. 그럼 얘가 엄청 커져. 그럼 얘와 얘는 만나 안 만나? 만날 수가 없죠. 뭔 느낌인지 이해가? 괜찮니? 야, 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a가 0일 때는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a가 음수일 때로 넘어갈게요. a가 음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번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얘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얘 계속 올라가잖아. 음수 쪽에서.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a분의 2야. 그럼 0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올라가봤자 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만날 거라고. 그치? 근데 얘는 최소 몇이라고? 마이너스 4라고. 근데 얘가 만약에 요 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4일 땐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보다는, 요 최소값이 뭐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반대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최소값이. 그 밑에 있어야 마이너스 4일 때 만날 거 아니야. 됐죠? 됐죠? 그래서 얘일 때와 a분의 2가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최소값일 때로 나눠서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좀 복잡했는데 다시 정리하면 gx가 이렇게 생긴 거고 그리고 x가 0보다 작다 해서 정의됐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직접 집어넣어서 gx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 gx가 는 0을 붙여서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얘가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근이 음수근이어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얘와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좌변을 hx라고 해놓고 봤더니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 하나더라. 그런데 얘는 불가능하다. 왜?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야. 맞죠? 그 다음에 근데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돼. 근데 만약에 최소값이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커버리면 마이너스 4일 때는 안 만날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그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가 있고 a분의 2일 때가 있을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a값 찾아주시면 되겠고 뭐 사실 답을 찾는 건 쉬워요. 왜? 정수 a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같을 때겠지.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4로 같을 때 있겠죠. 어차피 이제 끝에서 나오는 거니까. 답을 찾는 건 쉬운데 저 다음 계산이 조금 길 수는 있어요. 일단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을 했지만 너네가 서술할 때는 이 서술이 그렇게 길 필요가 없다고. 알겠죠? 그냥 얘일 때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고 그때가 최대값이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에다가 0 집어넣어서 a가 0일 때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a가 0일 때도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근데 최대값이 존재해서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마지막 얘는 최대값이 없으니까 가능한데 이제 최소값이 있으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a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했는데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거 맞아 얘들아. 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로 묶여 있는 거고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도 문제는 많으면 3문제, 적으면 1문제 나와요. 그리고 그게 뭐 합격과는 그렇게까지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완벽하게 맞춘 애들은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진짜 잘하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수학만 잘하는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약수령을 보면 어려운 거까지 막 다 맞추고 막 그러는데 이제 얘기로는 그 가천대 특히 가천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맞춘 애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없고, 다 맞춘 애들은 없고, 이제 일부분, 한두 개씩 틀리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합격자 중에 한두 개 틀리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랬을 때 방금 문제같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완벽하게 맞춘다기보다는 거기서 부분 점수 받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한종내 시간 안에 방금 거를 완벽하게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막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막 그런 거 다 따지고 있을 시간에 다른 거 푸는 게 낫다는 거지. 맞지? 그럼 그 전까지 근데 할만하잖아. 그냥 단순 적분이니까. 그 전까지 할만하잖아. 그럼 그 전까지 쓰면 최소한 2점, 3점이라도 받으니까. GX 구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로 방금 그 문제로 이제 문제를 만들면 GX를 구하는 거에서 최소 3점은 받아요. GX를 제대로 구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풀었는데 어떻게 서술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A가 양수일 땐 그냥 안 된다 이렇게만 써도 돼. 정 안 되겠어. 서술 못하겠어. A가 양수일 때 안 된다. 또 0보다 크거나 때 안 된다. 그 음수일 땐 이렇게 된다. 해서 답을 찾으면 최소한 한 7점은 받을 거니까. 깎여도 7점 받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특히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아무튼 넘어갑시다. 272번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겠다. 근데 fx는 0인 애가 있고 라지 fx는 0인 애가 있고 그랬을 때 x는 정수다. 또 x는 실수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fx가 0인 x값이 있는 거고 라지 fx가 0인 x값이 있다. 그런데 가에서 a는 다시 0은 a 교집합 b에 들어간대요. 그 말은 뭐야? 0이라는 원소는 a에도 들어가 있고 b에도 들어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는 같대.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fx가 2차 함수잖아. 그러면 fx는 0이라는 애는 2차 방정식이죠. 그럼 2차 방정식의 그는 최대 2개겠네.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는 최대 2개야. 근데 0은 포함 안 돼. 그 말은 뭐야? 0이거나 다시 1개거나 2개거나죠. 그러니까 얘는 1 또는 2밖에 안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나에서 집합 B의 어떤 원소는 50 이하의 자연수래. 근데 우리 일단 B에 뭐가 있다는 건 알아? B에 0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지금 나 조건을 보니까 0 말고 하나 더 있다는 소리네? 그럼 얘가 1개란 소리야? 2개란 소리야? 2개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다시 봐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A는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의 그는 1개거나 2개거나야. 맞죠? 그러니까 최대 2개야. 이미 1개 있는 건 알고 있으니까. 맞나요? 그런데 얘가 1개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집합 B의 어떤 원소는 50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왜?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일 것이다? 아, A,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NA는 NB는 1일 때 보다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왜? 교집합이 0이니까 1 때 얘는 A는 0이고 B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밖에 없는 거잖아. 교집합이 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불가능하다. 되는 거고. 그래서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럼 이제 확정이지. NA는 NB는 2여야 돼. 무조건. 그러면 A는 뭐가 돼? fx는 0인데 그 A의 원소가 그래서 A의 원소를 내가 이렇게 쓸게요. 0과 알파라고 써볼게. 근데 알파는 무조건 뭐여야 되는 거야? 정수여야 되는 거예요. 정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라고 하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x의 x-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x제곱의 마이너스 알파 x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라지 fx는 뭐가 된다? 얘 적분하시면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x제곱에 원래는 플러스 c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안 써도 된다고. 왜? 교집합이 0이잖아. 즉 여기다 0 넣었을 때 0인 거잖아. 그래서 라지 f0이 0이므로 적분상수식이 없는 거예요. 괜찮니? 그럼 얘는 어떻게 묶여? x제곱으로 묶었을 때 3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럼 x는 뭐가 나오는 거야? 0 또는
2분의 3 알파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근데 그 2분의 3 알파가 뭐다? 5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리고 알파는 뭐여야 돼? 무조건 정수여야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다? 알파는 2의 배수겠네요. 됐죠? 그래서 따라서 알파는 2, 4, 6, 8 쭉 가서 얘가 50보다 작으려면 얘가 50 이하니까 넘기면 100이고 3으로 하면 33까지네요. 그러니까 얘가 32까지 가겠네. 알파가.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10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10 집어넣어서 10 집어넣으면 100-10알파고 그럼 알파가 커지면 작아지는 거고 알파가 작으면 커지겠네요. 그래서 알파가 2일 때와 32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건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조건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적분해 활용해서 넓이랑 속도 가속도 나오는데 얘는 내신에서도 했듯이 뭐 그렇게 막 복잡한 애는 아니에요. 그냥 결국에는 이제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적분을 했을 때 넓이가 되는데 정적분은 음수일 수 있지만 넓이는 양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다?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전부 다 넓이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들 아니니까 그리고 개념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들도 아니니까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서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서 봅시다. 자, 273번은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fx는 0에 실근이 0 또는 2다. 그런데 4차함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결국 0과 2가 중근인 거죠. 중근인 거지. 근데 a가 뭐 3중근, 다시 0이 뭐 3중근일 수도 있고 2가 3중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건데 원래는. 근데 뭐다? 지금 극대와 극소가 다 있네. 맞죠? 그래서 결국 저 함수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극대극소가 다 있으려면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되겠죠? 가나를 다 만족하려면 극소값이 0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극대값이 3인 거고 됐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둘러싸인 넓이니까 요거만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인테그랄에 0부터 2까지 그냥 fx dx 하면 되죠?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는 결론은 fx만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fx만 구하면 되겠다. 근데 fx가 0과 2에서 중근이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fx는 최고차항의 a의 x제곱에 x-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돼? 극대, 극소가 다 존재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방금 했던 것처럼 극소값이 0이라고 돼 있으니까 a는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제 위로 볼록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즉 a가 음수가 되면 극대값이 0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극소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얘 미분하시면 되겠죠. 극대 극소가 어딘지. 그래서 f'x는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하면 2ax에 뒤에 거는 x-2의 제곱 될 거고 플러스 ax 제곱에 뒤에 거 미분하시면 2의 x-2 이렇게 쓰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얘는 결국에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할 거니까 2ax로 묶으시면 x-2의 제곱 남는 거고요. 2ax로 묶으면 더하기 x-2로도 묶을 수 있겠네요. 얘를 x-2까지 한 번에 묶으면 x-2 남는 거고 얘는
x 남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x는 0, 1, 2다. 그런데 그럼 x는 얘는 뭐 x 2x-2가 될 거니까 f'x가 0인 애가 0, 1, 2다. 근데 그러면 1에서 극대값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3이다 하시면 a 값도 나오겠네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적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쵸?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정적분으로 구할 거고, 그 정적분에서 양수인 쪽은 그대로, 음수인 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서술할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식으로 쓰는 게 더 나으니까,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양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음수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넘어가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거 276번 같은 건 어떻게 풀면 돼? 좀 둘러싸인 넓이 얘와 얘 구하래요. 얘와 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즉 교점 두 개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에서 밑에 거 빼서 적분하시면 되는 거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에서 밑에 거 빼서 적분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렇지? 그리고 얘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배운 거야. 맞죠? 우리 아직 반년도 안 됐어요. 요거 배운 지는. 너네 기말고사 본 지 반년도 안 됐어. 맞죠? 그런 거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기말고사 때 수특을 푸신 분들은 기말고사 때 작년 기말고사 준비할 때 수특을 푸신 분들은 많은 부분이 기억날 수 있어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겹치는 문제들 많으니까 한 번씩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7번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넓이에 대한 비가 나오면 뭐 아닌 문제도 있긴 해.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엄청 식이 더럽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욕을 엄청 먹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닌 적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지금처럼 어떤 넓이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면 그 관계식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뭔 소리야? 관계식을 활용해서 찾는 거지 그 넓이를 직접 구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A, B의 넓이가 같대. A, B의 넓이가. 그러면 A가 몇인지 찾고 B가 몇인지 찾아서 그 둘을 같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뭐였어? A와 B가 같아. 넓이가 같아. 그 말은 뭐야? 정적분을 했을 때의 크기가 같은 거야. 정확히는 절대값이 같은 거예요. 괜찮아? 그런데 얘는 음수 쪽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이 뭐고? 음수일 거고 얘는 양수 쪽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이 뭐일 거다? 양수일 거다. 그럼 둘을 더하면 0인 거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즉 얘는 뭐다? 결론은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dx가 0이다로 t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돼? 뭔 소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넓이라는 건 정적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오면 얘도 오다. 그러면 0부터 요 p까지의 정적분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p부터 q까지의 정적분은 5가 되는 거니까 더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걸 구하시면 t가 여기에 있는 n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핵심은 요식 아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넓이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면 그냥 넓이를 직접 구해서 대입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 관계식을 활용해서 푼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닌 적도 있긴 한데 그 한 문제 빼고는 여태까지 항상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나머지들도 쭉 봐주시면 되고 278번 역함수는 뭐 활용하는 거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거 활용하는 거죠. 그치?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y는 x 그려놓고 fx, gx를 직접 다 g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요 넓이의 2배, 또 요 넓이의 2배 이렇게 하면 된다. 맞죠?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여기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2가 나오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x값 구하시면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얘 빼기 얘니까 x 마이너스 fx dx 하시면 되고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마이너스 x d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 더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넓이 공식은 쓰지 마. 그렇죠? 넓이 공식 쓰면 막 6분의 공식, 뭐 12분의 공식 이런 거 있잖아. 넓이 공식은 이제 너네가 그냥 풀 때는 써도 되는데, 이제 정적분 계산하고 하는 거를 써야 되니까 서술할 때는 넓이 공식은 쓰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어차피 정적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뭐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고. 285번 봅시다. 285번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함수 fx에서 제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두 점 0,f0과 2,f2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에 뭐야? 저 f0은 0이라는 소린 거고 f2는 2라는 소린 거죠. 왜? 역함수와 원래 함수와의 교점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y는 x 위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0이다, 얘가 2다를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A, B가 나올 거니까.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네가 이제 웬만하면 약술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기는 한데 너네가 fx와 f 역함수 x 문제를 풀 때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면 너네가 fx와 f 역함수 x와의 교점을 구할 때 이 둘의 교점 구할 때 방금 했던 것처럼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죠. 그치?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 그런데 y는 x와 fx와의 교점이랑 fx와 f 역함수 x와의 교점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배웠지. 기억나? 뭔 소린지? 기억 안 나죠? 봐봐.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얘에 대한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둘의 교점이랑 이 둘의 교점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맞죠? 그건 언제일 때만 그런 거냐면 증가함수일 때만 그런 거야. fx가 증가함수면 무조건 일치해. 100% 일치해. 증가함수면. 그치만 감소함수면 아닐 때도 있어. 알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너네가 매번 그걸 다 구분해 볼 수 없으니까 만약에 감소함수가 이렇게 있어. 나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감소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은 몇 개일 수밖에 없어? 한 개일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뭔 느낌인지 이해가? 이해됐니? 그런데 만약에 감소함수인데 교점이 한 개가 아니야. 그러면 이 외에 다른 점이 더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함수가 그래서 웬만하면 역함수 문제는 다 증가함수가 나와. 웬만하면 다 증가함수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보는 거니까 증가함수 보는 거예요. 증가함수. 맞지?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웬만하면 증가함수로 나오는데 이제 한 4년, 5년, 6년, 7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번 30번 문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 과목이 없었을 텐데 30번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 이 개념이. 한 번도 안 나왔다. 이제 슬슬 뭔가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아서 혹시나 문제 풀다가 나중에 이제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 약수령이나 풀 때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오면 얘기하겠지만 내가 풀다가 분명히 함수가 감소함수인데 교점이 한 개가 아니야. 특히 교점이 3개야. 무조건 쌍으로 존재해서 3개 아니면 5개거든. 근데 5개까지 여태까지 난 본 적도 없어. 5개짜리 문제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문제는 3개거나 아니면 감소함수인데 2개야. 그러면 다 이런 거거든. 아닌 경우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왔으니까 알아만 두세요. 일단 그 정도만. 나중에 또 이제 아마 보게 될 일이 있을 거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감소함수면 그래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번에 요거 주기함수죠. 그치? 주기함수인 거잖아. fx와 fx 플러스 3이 같다. 즉 주기가 3인 함수다. 라는 거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1부터 8까지 얘를 구할 때 얘를 그냥 바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인테그랄의 1부터 8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에 1부터 8까지 2dx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얘는 원래 이제 적분하면 뭐 2x에다가 8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빼는 건데, 상수를 적분할 때는, 상수를 정적분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상수에다가 이 둘의 차이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14가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지? 원래는 이제 막 정적분해서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복잡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상수를 적분하는 과정에서는 뭐다? 그 상수에다가 이 둘의 적분 구간의 차이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나와요. 왜? 얘가 어차피 상수는 이렇게 생긴 애잖아. 맞지?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직사각형이 돼요. 직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니까 상수에다가 곱하시면 된다. 제가 14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건 뭐야? 1부터 8까지 fx dx가 뭔지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전에 내가 앞에서 미분단원에서 얘기했듯이 뭐냐? 얘가 1부터 8까지인데 어차피 주기가 3인 주기함수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만 보면 돼? 이제는 적분 구간 구할 때 x값만 보시면 돼. x값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만큼이 1이야. 그럼 얘가 3만큼 이동하면 뭐가 되는 거야? 3만큼 이동하면 2부터 4까지 도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없는 것만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바꾼다? 인테그랄의 1부터 4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1dx인데 얘가 어차피 3이 될 거라고. 3. 1 곱하기 3해서. 그럼 넘기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3이 되는 거죠? 그치? 됐죠? 그래서 1부터 4까지가 3이다와 2부터 4까지가 1이다를 가지고 1부터 8까지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좀 기니까 길게 한번 써볼게요. 해놓고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요만큼이 1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 저기서 나와 있는 게 1부터 4까지네요. 1부터 4까지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린 1부터 8까지를 알고 싶어. 맞죠? 그럼 얘가 3만큼 이동하면 4부터 뭐 7까지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린 뭐만 구하면 되네? 7부터 8까지만, 요만큼이 몇인지만 구하면 되네. 맞죠? 그럼 7부터 8까지랑 같은 게 뭐야? 6만큼 빼면 1에서 2까지와 같네요. 맞지? 6만큼 빼면 되는 거. 앞으로 2칸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아까 했던 거 3만큼 더하면 2에서 4까지. 요만큼이 1인 거니까 요만큼은 이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런 식으로. 뭐 당연히 이제 서술할 때는 식으로 써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가 2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3, 2 해서 8. 그 다음에 거기다 14 더하니까 22.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기함수니까. 뭐 서술할 때는 뭐 방금 우리가 했던 거를 그냥 적분 구간을 써서 그것만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함수식 구해서 집어넣는 거고. 됐고, 그 다음에 오늘은 289번 보고 마무리하면 될 거 아니야. 다음 시간에도 수업을 해야겠는데? 생각보다 고난도에서 너무 많이 걸렸네. 아무튼 289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289번에 그림과 같이 함수 fx는 x-4의 제곱의 그래프와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곡선 y는 fx, 직선 y는 gx 및 y축으로 둘러싼 넓이가 s1, 그 다음 제가 s2일 때 s2는 s1의 2배다 라고 나와 있네요. 맞죠? 그럼 그랬을 때 일단 보시면 지금 얘네들이 S1은 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적분한 거고요. 그 다음 S2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서 이렇게 적분한 거잖아. 맞지? 근데 얘든 결국에 위에서 밑에 거를 뺐으면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S1 같은 경우에는 fx에서 gx를 빼서 적분한 게 되는 거고, S2 같은 경우에는 gx에서 fx를 빼서 적분한 거잖아. 맞지? 그런데 S2가 얘의 2배래요. 이렇게 같아진대.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가 결국 얘도 결국 2차 함수가 될 거 그냥 마이너스 붙인 관계인 거야. 무슨 이해되지? 그러면 봐봐. fx, gx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얘가.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럼 요 점과 요 점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점과 이 점이 되겠죠? 맞지? 다시. 얘들아. fx와 gx의 교점을 찾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너네? fx는 gx 하잖아. 맞아? fx 이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찾을 때 이 둘을 같다라고 두잖아. 같다라고 두고 gx를 넘긴 식이 얘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 얘가 0이 되는 점이 뭐야? 교점이야. 그러니까 요 두 값은 이 점과 이 점일 거야. 그러면 S1은 어떻게 구한다고? 0부터 2점까지의 적분인 얘라고. S2는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인 얘라고. 근데 얘가 양수 쪽으로 바뀌어 있는 거겠지. 근데 얘 두 배래. 그러면 내가 얘를 축을 기준으로 반을 딱 자르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 거고. 근데 부호가 다르네? 즉 0부터 요 축까지가 넓이가 정적분이 0이겠네요. 이해돼? 그냥 무작정 집어넣어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2차 함수고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어서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풀자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그래서 fx-gx를 구해보시면 fx 전개합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2x가 들어와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됐고 그 다음 플러스 16 마이너스 k가 된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 k라는 애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직접 S1 따로 구하고 S2 따로 구하려면 여길 알파라고 두고 여길 베타라고 두고 요 넓이 구해가지고 갖다 놓고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어야 돼. 그럼 너무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축은 알 수 있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요 축이 3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얘 dx가 0이 된다 하면 k값 바로 나온다고. 넓이의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라고요. 그냥 무작정 집어넣지 말고. 2차 함수라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면 풀리긴 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는 이제 S1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일단은 써줘야 되니까 S1은 얘가 0인 점을 fx-gx가 0인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 S2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된다. 맞죠? 근데 얘는 뭐다? 얘는 알파부터 3까지의 2배와 같다. 얘는 알파부터 3까지의 2배와 같다. 얘는. 그러면 S1과 S2가 같은 거니까 이 S1과 S2가 같은 거니까 얘의 2배가 얘와 같다. 즉 뭐다? 얘와 얘가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넘겨서 하면 얘가 0이다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수식으로 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좀 헷갈려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 S1은 뭐가 된다?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fx-gx dx가 되는 거고요. S2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gx-fx dx가 되는 건데 얘는 2의 인테그랄의 알파부터 3까지 gx-fx dx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런데 얘의 2배와 얘가 같으니까 따라서 뭐가 같은 거다?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fx-gx dx와 인테그랄 알파부터 3까지 gx-fx dx가 같은 거다. 그럼 얘를 반대로 넘기면 원래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마이너스를 앞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gx 알파까지 더하기 인테그랄 알파부터 3까지 fx-gx dx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니? 넘어가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원래 밖에다 곱해야 되는데 상관없잖아. 그럼 뭐가 돼? 0부터 알파까지고 알파부터 3까지고 함수가 같으니까 0부터 3까지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그러면 K값이 나온다고. 됐죠? 그렇죠? 서술할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술할 때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결국 그냥 넓이를 막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넓이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자. 막 대입해서 푸는 문제도 있기는 해. 있긴 한데 식이 너무 더러워지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